저항권의 정당화. 이제 로크의 놀라운 주장인 저항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항권이라는 단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뭔가 불운하고 과격하고 급진적인 말로 들립니다.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거야? 좌빨이야? 이런 반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로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민의 복지가 최고의 법이다. 이 구절은 분명 정당하고 기본적인 원칙이다. 정부의 목적은 인류의 복지이다. 사회계약을 통해 정부가 법을 만들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지는 분명합니다. 인민의 복지, 인류의 복지입니다. 문제는 이 목적을 위해 권력을 주었는데 권력을 받은 자들이 정반대의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정부를 망치는 것은 부패나 쇠퇴가 초라한 현재의 상태를 변혁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정부가 인민을 침해하거나 억압하고 어떤 부분이나 어떤 파벌을 구분하여 특혜를 주며 나머지에게는 불평등한 복종을 강요하는 경향이다. 정부가 이런 경향에 따라 운영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크는 질문을 던집니다. 인민이 항상 폭정의 무제한적인 의지에 신념하는 것과 통치자가 권력을 방만하게 행사하고 권력을 인민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종종 저항을 하는 것 중 과연 어느 쪽이 인류에게 최선인가? 로크는 저항이 최선이라고 답합니다. 명예혁명을 일으켜 제임스 2세를 축출한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정당한 권한 없이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 인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민과 전쟁 상태에 돌입하는 것이며 인민은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입법부를 본래대로 회복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입법부가 사회에 그토록 필요한 그리고 인민의 안전과 보존이 걸려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무력에 의해서 방해받을 경우 인민은 그것을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가 있다. 상황과 조건을 불문하고 권위 없는 힘의 사용에 대한 진정한 치유책은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권위 없이 힘을 사용하는 자는 항상 침략자로서 전쟁 상태를 도발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와 같이 취급되어 마땅하다. 인민에게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 계약을 위반하는 통치자는 침략자라고 규정합니다. 무척 세죠? 이 점에서 사회 계약서를 공유했지만 절대 군주제를 지지한 복수와는 결정적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홉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맡은 자에게 주권을 주었으므로 그를 폐위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박탈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것도 또한 불의가 된다. 루소의 사회개혁론이 프랑스 혁명을 예비한 저작이라 말씀드렸는데, 저항권의 이론적 기초는 로크의 통치론에서 정립되었습니다. 물론 로크는 프랑스 혁명 같은 혁명을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 명예혁명 같은 보수적 혁명을 기획했습니다. 로크는 저항권의 발동 시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탄압과 음모에 의해 또는 왜곡으로 양도되어 예전의 입법부가 없어진 상황에서 인민에게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에 대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늦어 해악의 치료 시기를 놓쳤을 때 구제를 기대해 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먼저 인민에게 노예가 되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자유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사슬로 묶여진 후에 그들에게 자유인처럼 행동하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방적 저항, 예방적 혁명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노예가 되어버리면 사슬로 묶이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 노예의 사슬에 묶이기 전에 무력을 써서라도 저항하고 타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폭정이 작동해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이 침해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타도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온유해 보이는 얼굴을 가진 로크가 매우 과격하고 급진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하면 내란 선동이라고 비난을 받겠죠. 로코의 저항권 이론은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됩니다. 후대 혁명가들은 로코가 생각했던 명예혁명을 뛰어넘는 혁명을 생각하게 되죠. 사실 로코의 저항권이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뿌리, 과거가 있는 법인데 서양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요하네스 알트지우스 등 신학자들이 말했던 폭군 방벌론이 있었습니다. 방벌의 방은 추방한다. 그리고 벌은 정벌한다는 뜻입니다. 폭군을 쫓아내고 죽일 수 있다는 사상이죠. 두 신학자는 신학의 기초에 폭군을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 존재라고 판단했습니다. 아퀴나스나
알투지우스는 신의 뜻을 거스르는 폭군을 전제했겠죠. 동양에도 같은 사상이 있었습니다. 맹자는 일찍이 폭군 방벌의 정당성을 말했습니다. 제나라의 선왕이 맹자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탕 임금이 하나라 폭군 거를 내쫓고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폭군 주를 정벌했다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신하로서 임금을 죽이는 것이 용서될 수 있을까요? 이에 맹자는 답합니다. 인을 해치는 자를 적이라 하고 의를 해치는 자를 잔이라 합니다. 적과 잔을 일삼는 잔적 지인을 일부라 합니다. 일개의 필부인 주를 죽였다는 말은 있어도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맹자는 인과 의를 해치는 왕은 잔적 지인이므로 죽이고 쫓아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역성혁명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퀴나스, 알투지우스, 맹자 등이 사회계획론의 기초에 폭군 방벌을 주장했던 것은 아닙니다. 로크는 폭군 방벌론의 사상을 사회계약론과 결합시켰습니다. 인민이 사회계약을 체결해 국가와 정부를 만들었는데 계약을 통해서 권력을 위임받은 왕이 인민의 복지를 지키지 않고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하거나 제약하려고 하면 사회계약 위반이므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헌법 학책에서는 저항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현대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국민은 몇 번에 걸쳐 저항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평화적 방법으로, 어떤 경우는 비평화적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지배에 저항했던 1919년 3.1운동, 이승만 독재 정권을 전복시켰던 1960년 4월 혁명, 전두환 군부와 맞서 싸웠던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던 2017년 촛불혁명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월 혁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경우 법률로 그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추후 개헌이 되면 반드시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